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신경과 지규환입니다. 오늘은 뇌전증 환자에게서 수면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뇌전증 환자에게서는 수면질환의 유병률이 되게 높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면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면의 양도 적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반복됨에 따라서 발작 조절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뇌전증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발작의 빈도, 발생, 시기 이런 거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양성 롤란딕 뇌전증이라든지 상염성체 우성, 전두엽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수면 중에 특히 발작이 잘 발생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전신 강직성, 간대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도 아침 기상 이후 한두 시간 이내에 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주로 발생하거나 아침에 발생하더라도 이런 뇌전증들은 숙면을 방해하고 원래 갖고 있던 수면의 기존 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뇌전증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보통은 약물 복용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복용하는 약물도 뇌전증과 관련된 수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합으로 보면 뇌전증 약물 치료를 하면 수면에 이득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뇌전증을 잘 조절해서 수면이 좋아지게 되는 건지, 뇌전증 발작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물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가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 뇌전증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수면 질환하면 환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수면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뇌전증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5세 미만의 뇌전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보았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서 수면의 질과 양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의 수면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잠을 자다가도 수시로 깨는 거죠. 보통 하루에 잠을 자다가 2번 이상 깨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한 3번 이상은 깨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뇌전증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뇌전증 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행복감 그리고 건강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나 가족 중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집안에서 본인의 수면 습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 중에 일부가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 그러면 몇 시간 자야 되냐 이런 걸 가장 잘 묻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개개인적인 차가 많지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취학 연령 아동 그러니까 7살에서 13살 정도는 평균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청소년은 8, 9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성인도 7, 8시간은 자야 됩니다. 고령자도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보통 한 7시간 이상은 자는 게 건강한 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약들이 수면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요새 나오는 약들 라모트리진 아니면 가바펜틴, 레비티라세탄 이런 약들은 대부분 수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수면의 질을 조금 좋게 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쓰이던 약들 중에 벤조다이제핀이나 페니토인 이런 약들은 일부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그 깊이를 낮출 수 있어서 그런 약들을 지속해서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서 수면의 불편감을 느낀다면 꼭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무호흡, 하지불안 증후군, 사건 수면 이런 것들은 소아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성인에서 잘 나타나고요. 특히 노인 뇌전증 환자분한테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여기서 가장 흔한 것들은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일 거고요. 뇌전증 환자의 수면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을 일으키거든요.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전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무호흡과 관련된 반복적인 저산소 혈증 이런 것들이 뇌의 정기적인 활성을 악화시켜서 발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컨디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노인 뇌전증, 성인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 불면증이 심하다 또는 잘 때 코골이가 심하다거나 자면서 순간순간 숨이 멈추는 증상들이 흔하다 또는 낮에 많이 졸립다 또는 이유 없이 저녁에 너무 자주 깬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이런 수면 질환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면서 코골이가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숨이 끊기는 걸 본인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또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거나 본인이 낮에 너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하면 꼭 수면무호흡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면 양압치료 같은 걸로 충분히 수면의 질도 호전시킬 수 있고 뇌전증을 약물에 의한 효과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래도 약을 잘 복용하면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 반 정도죠. 반이 조금 넘는데 더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수면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수면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본인이 알고 수면 건강을 그 건강의 상위에 놓게 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